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의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장면 중 우리에게 전율을 느끼게 해준 간지 명장면을 뽑아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작품은 소년 액션 만화 장르이다 보니 당연하게도 멋진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 봤을 때 개인적으로 와, 이건 정말 짜릿하다고 느낀 장면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장면들의 순서가 순위는 아니며 모든 간지나는 명장면을 다 넣진 못하고 20개만 뽑은 것이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사비토의 가면이 벗겨지는 장면입니다. 작품 극초반에 탄지로가 우로코다키 사콘지에게 수련을 받으며 성장하는데 큰 바위를 베어야 하는 미션을 깨야 비로소 선별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탄지로는 물의 호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그 바위를 베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비토와 마코모가 등장했고, 사비토는 탄지로와 대련을 하며 수련을 도와줬죠.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여우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였고, 마지막 순간이 되자 탄지로는 사비토를 이겨내며 여우 가면이 벗겨졌는데, 뭐야, 존잘이네? 야, 이 캐릭터 멋있다. 앞으로 동료가 되겠구나 하며 전율이 일어났지만 알고 보니 컷신이었던 것에 꽤나 충격을 먹었었죠. 어쨌든 사비토의 맨 얼굴이 나왔을 때는 확실히 간지나는 임팩트가 있었기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니치의 첫 병력 일섬입니다. 제니치는 초반쯤 나온 첫 번째 동료로서 다소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며 민폐 캐릭터로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는데, 솔직히 자꾸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울어대고 겁먹은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휴, 쟤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쿄가의 저택에서 위기의 순간 기절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더니 완전 간지나는 기술인 번개의 호흡 일형 병력 일섬을 사용해 혈기의 목을 단숨에 썰어버린 장면을 보고 와, 이 녀석 믿고 있었다고, 한 건 할 줄 알았다고 하면서 열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타구모사 에피소드에서 탄지로가 루이전 때 히노카미 카고라를 사용해 목을 베었을 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루이가 탄지로에게 목이 베일 것 같자 스스로 목을 떨구며 목이 베인 것처럼 한 것인데, 물의 호흡만을 사용했던 탄지로가 주인공에게 더 어울리는 불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히노카미 카고라를 사용하며 첫 번째 각성을 하는 장면이라 뭔가 전율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는 예술가도 같은 탄지로의 노래가 흘러나오며 감동을 쌓아 올리다가 네지코의 폭혈 시전과 함께 이어지는 히노카미 카고라 공격이라 더욱더 감격이었고, 확실히 원작보다 애니메이션 연출이 압도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기우가 나타구모사 에피소드에서 선보인 잔잔한 물결입니다. 앞서 나왔던 탄지로의 강력한 히노카미 카고라 공격에도 루이를 처치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수주 기우가 나왔는데, 기우가 맨 처음 네지코와 탄지로를 구해줬을 때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계급의 인물인 줄 몰랐지만 나타구모사 에피소드에 나와 그토록 포스 넘치고 강력했던 하연호 루이의 공격을 잔잔한 물결로 전부 막아내고 마치 잡몹을 잡듯이 목을 베어버린 장면은 꽤나 충격적인 간지를 보여줬습니다. 탄지로가 죽을 듯이 싸웠는데도 이기지 못한 상대를 무표정한 얼굴로 쓱싹 해버리니 말이에요. 주의 힘이 이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기우의 실력을 보는 순간이 진짜로 귀멸의 칼날에 빠지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들의 활약이 엄청나게 궁금해지는 시작이었다고 보죠. 그 다음은 염주 랭국 효주로가 무한열차편에서 화염의 오이 연옥을 사용할 때입니다. 상현사 마카자라는 그 시점 말도 안 되는 강한 적이 튀어나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카조차 놀랄 정도의 투기와 기백을 보여줬던 효주로의 연옥은 와, 설마? 이기나?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쉽게도 이기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자체로만 봤을 때 귀멸의 칼날 속 기술 중 베스트로 들어가는 멋진 기술이었고, 애니아가 되었을 때의 연출은 정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마지막 힘을 짜내 아카자의 목을 반쯤 베고 팔을 완력으로 붙잡았을 때 역시 미친 간지를 보여줬었죠. 그 다음은 상현육 다키와의 싸움에서 탄지로가 죽을 뻔했을 때 네즈코가 튀어나와 각성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즈코가 엄청난 분노로 인해 성인 여자의 모습으로 각성하며 오우야 스러운 매력을 보여준과 동시에 다키를 조업해버린 장면은 그야말로 전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귀요미로만 생각했던 네즈코가 이 정도까지 전투력을 내면서 다키를 떡 발라버리고 거기에 폭혈로 다키를 불태워버릴 때 뜨거운 여름날에 얼음 동동 띄어진 사이다를 원샷한 것 같은 시원한 통쾌함이 느껴졌죠. 곧 나올 육악편 애니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할지 하루빨리 보고 싶네요. 그 다음은
6강 에피소드에서 상현육 다키 규타로 남매의 목을 모두가 힘을 합쳐 동시에 베어내는 장면입니다. 귀멸의 칼날레에서 처음으로 이기는 상현의 혈기였으며 둘의 목을 동시에 베어야 하는 악조건이 있다 보니 엄청 고전하는 모습이 나와 마음이 조마조마했었죠. 모두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쏟아내 둘의 목을 베어낼 땐 숨이 막힐 정도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의 목이 날아갈 땐 쌓아왔던 카타르시스가 폭발하며 와, 드디어 상현을 잡았다 라는 환호를 하게 되었었죠. 그 다음은 대장량의 마을편에서 상현호, 교쿠와 하주 무이치로가 싸울 때 무이치로가 반전발을 하고 교쿠를 발라버린 장면입니다. 무이치로가 천재 포지션에 있었지만 생각보다 쉽게 교쿠에게 당한 장면이 나와 고구마를 먹은 느낌이 있었지만 두들 중 처음으로 반점을 발현함이 나왔으며 그 이후 쏟아지는 무이치로의 초절정 시크함과 강력한 공격들, 최강 비호감이었던 교쿠를 농락해버리는 그 장면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통쾌하고 무이치로의 절대 간지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부야시키 저택에 무장이 찾아오고 우부야시키 카가야가 자폭을 한 후 타마요가 약을 주입하고 모든 주들이 몰려와 각자의 호흡으로 무잔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최종 후면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웅장함과 동시에 그렇게 포스 넘치던 무잔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 꽤나 짜릿함이 느껴졌죠. 이렇게 많은 주들이 한꺼번에 기술을 쓰는 모습이 이 장면밖에 없기에 애니아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제니치가 카이가쿠의 목을 베는 장면입니다. 항상 찌질거리며 힘든 훈련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던 제니치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이 되어 훈련에 열중하던 것으로 떡밥을 뿌려놨다가 지구로의 같은 제자이자 사형으로 귀살대원에서 혈기로 갈아탄 카이가쿠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평소에 병력 일선밖에 쓰지 못했던 제니치가 자신만의 기술인 번개호흡 제7형 활의 신을 사용해 엄청난 빠른 스피드로 카이가쿠의 목을 베어버렸죠. 병력 일섬이 애니아가 되었을 때도 엄청난 간지 그 자체였는데 활의 신은 얼마나 더 간지나는 연출이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은 탄지로가 아카자전에서 내비치는 세계를 터득한 후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리는 장면입니다. 그토록 말도 안 되게 강해 보이던 아카자였지만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자신의 투기를 잠재우고 엄청나게 정교한 검술로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리는 장면은 탄지로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며 표주로의 전사로 품고 있던 한이 풀리는 장면이라 웅장함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애니아가 되었을 때는 또 얼마나 좋은 연출이 나오며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까요? 그 다음은 아카자가 스스로에게 공격을 해 자멸하는 장면입니다. 탄지로에게 목이 베이고도 소멸하지 않고 엄청난 정신력으로 목의 약점을 극복해버린 아카자. 그 뒤 목이 없는 상태로도 탄지로를 패버리며 와, 이건 너무 사기캐 아니냐?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아카자의 인간 시절의 기억, 코유키가 나타나 아카자를 붙잡았고 인간 시절의 기억이 전부 떠오르자 과감하게 자신의 공격을 날려 인간 시절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혈기가 되어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과 행동 자체가 아카자의 주가를 급상승시키는 간지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니아가 될 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릴까요? 그 다음은 상현이 도우마가 갑자기 도구로 얼굴이 무너지며 오잉? 할 때 시노부의 영혼이 나와 씩 웃는 장면입니다. 시노부가 다소 처참하게 도우마에게 먹방을 당하고 그 뒤 카나와 이노스케가 왔지만 저 강한 도우마를 어떻게 잡냐 라는 생각만이 들었죠. 하지만 시노부가 도우마에게 잡아먹힌 것이 시노부의 계략이었다는 것이 나와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죠.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더라도 도우마에게 복수하고자 했던 시노부의 집념은 정말 임팩트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코쿠시보의 첫 다레오 공격입니다. 엄청난 포스로 등장한 상현일 코쿠시보가 하주 무이치로의 공격을 쉽게 피해내고 다레오 공격을 처음 하는 장면에서 곧바로 무이치로의 팔목이 날아가 버리죠. 일단 달의 호흡이라는 것 자체부터 저런 호흡이 있다니 하며 놀랐고 초승달 모양의 이펙트도 완전 간지의 절정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무이치로였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었죠. 기술 하나하나가 간지와 카리스마 그 자체라 애니로 나왔을 때 코쿠시보가 전해주는 긴장감은 넘사벽일 것 같네요. 그 다음은 게냐가 코쿠시보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사네미가 나타나 게냐를 지켜주는 장면입니다. 항상 게냐에게 폭언을 하고 과격하게 대하던 사네미가 게냐를 지키며 츤데레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부터 사네미의 주가가 떡상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은 교메이가 코쿠시보전에 합류해 힘을 숨길 필요가 없다며 반점을 발현해버리는 장면입니다. 다른 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참 싸우다가 다쳤을 때 반점을 처음 발현했지만 교메이는 대놓고 으아 하더니 반점을 발현해버리며
안 그래도 무지막지한 비주얼에 이런 모습이 되니 위압감 자체가 다른 슈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정말로 한 줄기 빛을 보는 느낌이라 반점의 간지의 끝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죠. 그 다음은 암주 교메이, 홍주 사느미, 게냐, 무이치로가 모든 힘을 다해 코쿠시보의 목을 절단하는 장면입니다. 무이치로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코쿠시보에게 뛰어들어가 혁도를 발현시켰고, 게냐는 코쿠시보의 칼을 먹어 코쿠시보를 묶어두는 혈기술을 쓰고 교메이와 사느미가 함께 목을 내려치며 결국에는 이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며 웅장함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을 절단시키는 이들도 간지가 나긴 했지만 목이 잘리는 모습까지도 뭔가 간지났던 코쿠시보였던 건 저만 그런 건가요? 그 다음은 탄지로가 죽은 줄 알았다가 혈기화가 되어 사악한 미소를 짓는 장면입니다. 무잔을 처치하고 이제 다 끝났나 싶었지만 갑자기 탄지로가 혈기화되어 사악한 미소와 함께 귀살대를 공격하자 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싶으면서도 탄지로가 죽지 않아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죠. 혈기화되었어도 네지코처럼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면 죽는 거 아니니까요. 그 다음은 요리이치가 무잔을 만나자마자 헤어옵으로 갈기갈기 썰어버리는 장면입니다. 그토록 강해 보였던 혈기왕 무잔이 기세 좋게 요리이치에게 까불다가 아무런 공격도 성공하지 못한 채 그냥 온몸이 베어버렸을 때 정말 짜릿했죠. 아니, 이런 사기 캐릭터가 있다고? 와, 진짜 개간지다. 거의 무슨 칼든 원펀맨이네 싶었고, 그때부터 요리이치라는 존재에게 흠뻑 빠지게 되었죠. 개인적으로 애니화가 되었을 때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리이치가 무잔을 추잔으로 만들어버리는 장면입니다. 너무 짜릿, 통쾌, 상쾌 할 것 같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요리이치가 늙은 노인의 몸으로 수명 1초 남기고 코쿠시보를 발라버린 장면입니다. 코쿠시보처럼 포스 넘치고 강해 보이는 혈기를 다 늙어버린 몸으로도 쉽게 발라버렸다는 건 정말이지 웅장함의 끝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제일 강한 전투력으로 알려진 두 명인 무잔과 코쿠시보를 그냥 발라버린다고? 요리이치, 그는 대체 무엇? 자, 이렇게 20개의 간지나는 명장면들을 뽑아봤는데요. 여기에는 애니화가 된 장면도 있고 되지 않은 장면들도 있지만 모두가 애니화가 되었을 때 어떤 연출로 살을 덧붙이느냐에 따라 웅장함과 짜릿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뭐 물론 알아서 잘하겠지만 제작사가 작화팀에 영혼을 갈아 넣어 역사에 남을 그런 명장면들을 뽑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들어가지 않은 자신이 생각하는 귀멸의 칼날 간지나는 명장면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